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뉴타운 9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드디어 사업시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9구역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12구역, 11구역, 4구역, 5구역, 뭐 1구역, 2구역,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알고는 계세요. 또 이제 뭐 16구역, 예, 이제 우리 광명뉴타운의 첫 입주 아파트가 될 광명 에코자유 2부, 그리고 또 이제 15구역, 최근에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 그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15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구역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자, 9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도 그랬고, 한 두 달 전, 뭐 또는 이제 5월달 경에도 간간히 제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9구역, 10구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사업시행가가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구역 중에 하나가 9구역입니다. 물론 가성비적인 측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구역도 광명 뉴타운이라는 바구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바구니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구역이 많이 올라가면 9구역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구역 매매가도 높고요, 또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특정 지역, 특정 구역에 많이 몰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가성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내년에 뭐 1, 2년 안에 아파트가 뚝딱 만들어지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가거나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자,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임하는 자세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일단 광명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물건을 취득해서 내가 앞으로 신축,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은 광명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성비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특정 구역으로 쏠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취득하고 나서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역 중에 하나가 금일 9구역과요, 그 다음에 이제 10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0구역, 9구역, 그렇다고 가격이 안 올랐냐? 가격 여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취득도 가능했고 상승률도 볼 수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9구역, 10구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역적인 이 입지와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혜택, 자, 이게 어떤 특정 구역에만 쏠려가지고 그쪽에서만 100%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자, 9구역에 대한 소개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광명이라는 입지를 왜 눈여겨보고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지켜보신다 그러면 광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광명뉴타운 9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입지적 같이.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도덕사원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그 7호선이 있는데, 광명 그 사거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거리역에서 약 도보로 10분 또는 중심부까지 가는 데는 약 13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일단 광명뉴타운 9구역, 그래서 이제 시공사는 롯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가 여기는 중학교고요, 여기는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명뉴타운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11구역이 있습니다. 11구역이 바로 요 해당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에 자, 일반 분양에 나서는 15구역이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뉴타운의 가장 먼저 첫 입주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광명 에코자유 2부 아파트 16구역이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뉴타운 첫 입주 아파트, 굉장히 중요한 그 가격적인 변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 분양하게 될 15구역 분양 성적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구역 중에 하나가, 자, 그 15구역인데, 자, 인근에 그러니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에 이쪽 해당 지역이 4구역이에요. 4구역. 예. 그래서 그 역세권 위주로 많이 쏠렸었지만 대부분, 자, 이쪽 9구역과 10구역에 투자했으면 일단 가성비적인 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풋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저렴하지만 분명한 건 가격이 똑같이 상승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교 하셨으면 좋겠고, 이 광명뉴타운이라는 바구니 안에 자 11구역과 4구역만 혜택을 본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수익률이 어느 쪽이 좋을까? 또 이제 우리가 거주 목적 4구역이 11구역이 당연히 역세권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좀 주택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 플러스 투자, 자, 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심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 9구역 같은데 또는 이제 10구역 같은 곳,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취득을 했다 그러면 분명한 건, 가성비,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결코 떨어지는 구역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가격 조사를 해보신다 그러면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지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0세대가 들어서는 광명 뉴타운 9구역. 자, 여러분들과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정비사업 추진 현황. 그래서 광명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고시. 그래서 이제 2009년 12월 4일 날,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 2010년도 5월 27일,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 9월 3일 날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2019년 11월 7일 날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대략적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바로 광명 뉴타운 9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 활동을 이제 실시할 거고, 자, 간평 활동이 끝나게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구역 중에 하나가 이제 9구역이라는 곳이 이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사업 시행가가 나오게 되면은요,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일,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명세 및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에 권리 명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 그래서 권리 명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도 나오고요. 주택 건설 계획 등, 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업 시행인가.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가가 나오게 되면 관공부서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조합 있잖아요. 조합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너 이제 사업해.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인가 받기까지는 이제 조합과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의 관계를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토지 이용 계획 결정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명 뉴타운 9구역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측에 보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결정도가 변경이 됐는데요. 자, 변경된 사항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신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죠? 자, 해당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예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지만, 일단 요 해당 지역들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결정도에서 빠졌다. 즉 정비구역 지역이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새마을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다가 이제 재개발이 뭔가 추진될 때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해야 된다. 자, 남의 밥그릇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삶의 터전이잖아요. 자,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국에 재개발 사업장이 있는데 좀 시장을 끼고 있다. 그랬을 때 시장이 끼고 있다 그러면 좀 재개발이 쉽지만은 않다. 우여곡절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자, 물건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해당 부분,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배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우리가 이때 당시에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득하신 분들.
이 취득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정비구역에서 재해가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싸게 물건을 매입했지만 자, 이 정비구역에서 배제가 되면서 매매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자기가 매입한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내놔야만 매매 거래가 될 수 있는 지옥으로 변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좀 붙어 있다거나 또는 구역 안에 시장이 들어가 있다 또는 이제 상권 시설이 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뭐 주택 좀 저렴하게 나왔다 또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용지니까 중공업용지니까 또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니까 간평시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투자 추천을 많이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요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조금 배제가 되면서 좀 마음에 아프셨던, 좀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한 10대분 있으십니다. 물론 예전에 취득을 해서 정비구역이 이제 배제가 됐는데,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요런 시장을 끼고 있거나 좀 상권 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조금 멀리하고 좀 배제를 해서 배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험상에서 나오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이라는 게 참 재밌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도 있잖아요. 도시 및 환경 정비사업도 있는데 재개발을 할 때는 또 하여튼간 이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 점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뉴타운 9구역, 그래서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있고요. 요쪽 해당 지역, 아까 이제 배제된 지역을 빼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2019년 11월 7일 상업시 인가를 고시를 했고 2021년도 상반기,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목표를 향해서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롯데, 그래서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올 테고요. 자, 1군건설사죠. 그리고 이제 1440세대, 자, 1440세대가 들어서는 뭐 결코 규모가 적지 않은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일단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84 같은 경우에는 5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명뉴타운 9구요, 앞으로 일반 분양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 그러면 2,100만 원 정도 선에서 앞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변의 분양가 사정에 따라서 또 이제 앞서서 분양하는 구역에 따라서 이 분양가 책정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쪽이 이제 9구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도로 건너서 광명 해모로 2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지금 9년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광명 지역에서는 가장 살만한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34평형 가격이 2019년도 10월 17일 5억 9,950만원. 그래서 이제 5억 8천, 뭐 5억 7,500, 6억, 그리고 6억, 뭐 이런 식으로 6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 해모로 2연 아파트 또는 우측에 보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 뭐 레미안자이, 두산 트레지움, 그리고 이편한 세상,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지금 주택을 좀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모로 2연 아파트, 굉장히 주변에 학교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신축이고요. 또 역세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해당 아파트 주변으로 경쟁 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내 아파트는 20년 차를 보고 가는 아파트고요. 뉴타운 아파트는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이제 경쟁하는 상대가 싱싱하고 좀 젊은 주택, 그러니까 건축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자산 가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좀 자산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갈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해머로 이연 아파트,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 등, 자, 기존에 이제 10년차 정도가 된 아파트는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갈아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구구역과 이 해머로 이연 아파트, 많은 분들께서 또 비교를 많이 하시고요. 또 이 해머로 이연 아파트를 비교를 해서 광명 에코자유 2부라든가 뭐 15구역, 10구역, 또 이제 뭐 11구역 아파트의 가치를 가늠하는데요. 일단 그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는 해머로 이연보다는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광명 뉴타운 신축 아파트가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자, 매매든 전세든 수요는 그쪽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받을 만한 물건으로 좀 자산을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뉴타운 9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해머로 이연 아파트, 자, 가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9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9구역,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업이 많이 됐잖아요. 상승을 좀 했잖아요. 자, 광명 뉴타운 9구역도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또 사업 시행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자, 기분도 들뜨고요. 자, 들뜬 만큼 가격도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물건이 그 올 상반기,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전에 그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언제쯤 봐야 될까? 자, 여러분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일단 간평 활동이 끝나는, 자, 보통 이제 간평 활동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할 텐데,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감정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라는 게 다시 프리미엄이라는 게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좀 좋은 물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광명 뉴타운 9구역에 대해서 좋은 소식과 또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시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광명 뉴타운 왜 바구니 여러 개 구역이 있지만, 자, 특정 인기 구역이라든가 특정 해당 구역만, 자, 뭐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가격이 좀 조정되는 시점에,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개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비교하시고, 자, 가성비가 있는 물건을 또는 구역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명 뉴타운뿐만이 이게 그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전국에 조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비교할 수 있는 물건들 정말 많고요. 또 그 해당 지역도 가보면 또 비교할 수 있는 구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항상 가성비 있는 거를 찾아보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가성비 있는 거 많이 찾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광명 그 지역이 도로라든가 철도망이 정말 많이 신설되거나 앞으로 지금 그 예정되어 있는 도로 철도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광명 뉴타운 일단 그 4차 산업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짜여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그 내용이 광명시흥 첨단 R&D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물류유통단지, 첨단 R&D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약 2,200개의 기업, 일자리 96,000개를 창출을 목표로 해서 이 시흥 광명 그 테크노밸리가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될 텐데, 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든 내집 마련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 우리가 좀 그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는 지역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인입할 수 있는 뭔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자, 주택이라는 거 내가 전세든 매매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택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한정된 물건, 사람들은 몰리는데, 자, 한정된 물건이라는 그 상황에서 가격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고속도로 잠깐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자, 위쪽에 해당 지역이 바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광명 수원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돼서 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마곡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과 광명을 연결하는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데, 자, 이 사이사이에 보게 되면 3기 신도시도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 그 뉴타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요 사이를 주변으로 해서 도로와 철도망이 많이 갖춰지고 신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벨트와 산업벨트, 자, 함께 도로와 철도망이 갖춰지는 지역, 자, 뭔가 환경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광명 뉴타운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바로 광명 뉴타운, 마곡과 D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도로들이 신설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 안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장지구, 계양지구,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창릉지구,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이 정주 환경이 좋아지는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공택지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광명 뉴타운, 그리고 이제 철산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고요. 자, 이 초록색은 7호선, 자, 파란색은 1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가단지털, 구로지털이 있고요. 7호선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자, 물론 뭐 환승도 해야겠지만 강남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우리나라에서 업무지구가 가장 많은 강남까지, 자,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양재 R&CD 센터하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 기대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큰 이유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3차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설 텐데, 일자리가 지금 현재 57,000개 정도 되는데, 2차, 3차 테크노밸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일단 47,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바로 판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래서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 공급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과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천 지금 다시금 한번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과천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천을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과천 분양가 상한제가 빠지게 되면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랬을 때 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볼 텐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서울 지역, 분상제 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좀 자금 있으신 분들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바로 과천이다. 그 과천도 지금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과천이 약 46,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반면,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97,000개, 그래서 과천보다는 조금 더 일자리가 좀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판교 비싸고요, 과천 비싸고요, 양재 비쌉니다. 강남 당연히 비싸고요, 수서 비쌉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서는, 자, 광명이나 시흥 지역이 좀 저렴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광역시설 KTX역이 들어서고 있는 광명역, 그리고 또 주변으로 이제 월곡 판교선과 신안산선이 이 서남권에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데, 자, 이 노선들이 지금 현재 광명을 지나가고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인근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철도와 도로망이 아까처럼 간략하게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도로와 또 철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도와 도로망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그 중에서도 좀 가격이 저평가된 이 서남권 일대,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된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일단 리뷰를 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때보다도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주변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요,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제3경인 고속도로 있고요. 또 이쪽 아래쪽으로 보면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를 이어주는, 자, 월판선과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있고요. 또 신안산선, 굵직굵직한 일자리 들어가죠. 그래서 가산디지털 단지, 또 이제 여의도, 공덕동, 서울 도심까지 이제 이어질 2차 연장 계획까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부간선도로, 지금 항상 간선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2021년도에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우리가
지역을 한번 그 도로를 한번 또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 월드컵 대교라고 있어요. 월드컵 대교.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월드컵 대교가 2021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있잖아요. 자,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지하가 완료가 되면 21년도예요. 자, 21년도에 맞춰서 개장되는 게, 이제 개통이 되는 게 왼쪽에 보시는 그 월드컵 대교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월드컵 대교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완성이 되게 되면, 자, 뭔가 이 4차 산업벨트를 이어주는 도로망이 하나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그 DMC가 있잖아요. DMC.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제 마곡 업무지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간에 보게 되면 그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양재 RNCD, 그 다음에 수서 역세권, 그리고 또 이제 안양 성남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과천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이렉트 고속도로, 간선도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망이 생기는 거는요, 자, 우리가 그 업무단지, 뭔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철도망과 도로망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철도와 도로망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일자리가 모일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될 텐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앞으로 안 좋았던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명에 그 철도와 도로망이 계속적으로 신설되고 일자리 개발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주요 도심과도 연계성이 도로망과 철도망으로 이제 앞으로 잘 갖춰지게 되고 개선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그 3도심이죠. 그래서 이제 3도심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산업 체질이 이제 개선이 될 텐데, 자, 이쪽 해당 지역이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광명이 주변으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양재 RNCD, 수서 역세권, 그 아래서 보면 판교, 그 다음에 과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그래서 이제 4차 산업벨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게 되면 마곡 업무단지, 상암 DMC. 그래서 서울 광명 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그리고 이제 월드컵 대교가 연결이 되게 되면 상암 DMC와 마곡 업무단지를 그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한 그 도로망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신안한선, 월곡판교선 들어서잖아요. 또 이제 인천 2호선이 이제 독산동이라든가 또는 광명 KTX역 또는 우리 매화역 쪽으로 빠질 텐데, 자, 서남권 일대가 굉장히 서해선을 비롯해서 지하철 노선과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일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상암동이고요, 마곡이고요, 또 킨텍스 주변 고양시 쪽에서는 자, 요번에 그 규제가 해제되면서도 킨텍스 주변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을 그대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광명, 그리고 과천, 판교, 자, 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괜찮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볼 게 아니라 이 우리가 그 신산업 벨트가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계획이라는 건 뭐 1년, 2년, 그 다음에 이제 도시설계라는 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5년, 10년 동안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 3도심에서 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자, 4차 산업, 그러니까 그 신산업, 4차 산업을 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신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좀 가성비를 따져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선정, 물건 선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 재산을 좀 불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상암, 마곡, 양재, 수서, 과천, 판교 굉장히 가격적으로 비싸고요. 킨텍스라든가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던 지역이다. 자, 그럴 때 시흥보다는 광명이 좀 낫고요. 광명에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축에서 신축으로 또 이제 신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광명 뉴타운 좀 상대적으로 과천이나 판교에 비해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조금 정주 여건이 앞으로 좀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지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좀 많이들 눈여겨봤던 지역이다. 그 지역들이 이제 뭔가 사업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여러 사람, 그러니까 잘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자, 이제 알기 시작하는 동네가 바로 광명이면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광명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지역적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가격이라는
그 택이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 강명뉴타운 9구역 사업 시행가가 나왔다라는 그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자, 좀 보았던 지역은 아니지만 자, 특정 구역이 올라가는 만큼 분명히 9구역도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조금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제 사업 시행가 뭔가 시험에 사람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지금 매입하다 보면은 그 물건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간평 활동이 들어갈 거고요. 자, 간평 활동이 끝나면 이제 통지문이 조합원에게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요때 아마 프리미엄이 많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자, 언제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간평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간평 나오기 이전에 물건 괜찮은 거 분명히 종종 간간히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적정한 가격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취득을 한다면 취득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간평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은 물건을 잡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4억에 취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간평이 1억 나왔고요. 얘는 간평이 2억 5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간평 자, 1억짜리는 매매가 4억 주고 샀는데 P는 그러면 3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 자, 요거 똑같이 4억 주고 샀는데 간평 2억 5천 나왔습니다. 근데 2억 5천 나왔는데 얘는 지금 P를 1억 5천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잘 샀죠? 자, 요게 잘 산 겁니다. 근데 지금 간평이 잘 나올 것 같은 물건과 잘 안 나올 것 같은 물건이 자,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안목, 그러니까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간평이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P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1년, 2년 안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돈이 들어가고 추가 분담금도 들어가고 자, 취득세도 들어가고요. 취득세도 2번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이제 상당히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주택, 내가 살 집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자, 언제 어떤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가격적인 안정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강명뉴타운 9구역, 자, 강명 역세권하고도 가깝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롯데캐슬 아파트 1군건설사, 그리고 또 이제 1440세대. 자, 단지가 작지는 않은 규모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고, 자,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사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명에 대한 메리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100억 부동산에 구독자라고 하시면 좀 재테크, 좀 하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갭 투자 시점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정비사업장 분명히 이미 많이 올라간 신축보다는 지금 매입하는 단계가 일단 그래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자금과 시간을 잘 투자를 하고 매수 타이밍이 사업 속도에 적절하게 가격만 지불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금일 강명뉴타운 9구역 사업시행가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